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폭스바겐 사태 알려진 지만 꽤 됐죠. 우리 정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 팔린 폭스바겐 디젤 차에서도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폭스바겐이 미국 고객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면서 우리 고객을 좀 외면하고 보상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이번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펙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죠. 너도 나도 쌓고 있는데 민간 자격증 종류도 어찌나 많은지 등록된 것만 봐도 17,3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 공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피해가 적지 않은데 속지 않고 또 피해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거래소 시장은 2030.68포인트 플러스 21.2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93.42포인트 플러스 4.6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투신권은 좀 환매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움직임은 특별한 건 아니죠? 보통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이제 연말, 특히 이제 이번 달 월말로 가면서 이제 기관에 좀 드레싱 물량이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 연기금리 최근에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요인은 이제 올해 이제 집행해야 될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집행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납부과대 거래소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주들도 모두 다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면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속속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최근에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기관들이 주로 사는 뭐 종목이나 업종이 있나요? 외국인과 기관은 거의 비슷한데요. 기관은 보통 지금 경기 민감주들, 뭐 이제 납부과대에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좀 화학 섹터나 뭐 정유 섹터 이런 섹터를 좀 많이 선호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납부과대 종목들은 좀 연기금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거래소의 좀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들을 좀 고르게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들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오늘 지수 삼성전자가 이끈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한 36,0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뭐 그동안 조금 뭐 부진했었던 현대차 그룹주들도 소폭 좀 올라오는 모습, 또 통신주라든지 뭐 철강주 이런 종목들까지 좀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고르게 올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좀 지수를 많이 견인한 반면에 그동안 좀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는 소폭 좀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좀 오늘의 좀 시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장주로 일컬어지잖아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오를 때는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장기로는 사실 헬스케어 섹터,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맞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최근에 뭐 낙폭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단기에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보다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었던 거래소 쪽으로 좀 기관 매수세가 많이 이동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그동안 좀 시장에서 많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IT 섹터주들, 특히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뭐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좀 급등세가 오늘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하이닉스도 뭐 낙폭과대 상태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IT주들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세가 좀 최근에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만 사실 좀 좋아진다라면은 업종들이 다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참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하는 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고르시면 또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또 1, 뭐 2, 3일 이 정도 생기다 보면 또 다른 것 좀 올라가는 거 보면 또 화가 많이 나시잖아요. 그럼 또 팔고. 그래서 그래서 좀 등락에 대해서 조금 연연하시지 마시고 내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전략이 참 많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오늘하고 내일이 뉴욕 증시가 노나요? 네, 뉴욕은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게 되고요. 주말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뭐 사이버 먼데이까지 쭉쭉 이어지면서 미국은 이제 쇼핑 시즌을 좀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지금 IT 쪽이 일단 좀 좋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뭐 미국에 대한 소비 그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좀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뉴스가 나오면 좀 뉴스에 맞춰가지고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아용품들도 그랬지만 또 중국식 사람들이 뭐 모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늘 또 모피 관련주. 그래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등락이 좀 있었고요.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조금 등락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증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은 좀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한다면 화학주,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이렇게 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이제 주도주 섹터군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섹터주 안에서 선도주가 가고 나면 그다음 후발주가 한 바퀴 돌면서 네. 계속 후발주들이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수는 계속 꾸준히 좀 많이 강하게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내수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환율이 340원대까지 좀 빠지면서 내수주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까지 급락하던 환율도 오늘은 좀 외국인들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도 소폭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의 월말 드레싱 효과 때문에 주식 쇼핑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좀 지수는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대형주들 하시고 거래소에 있는 지수 관련주들 하시면 예. 특히 또 화학 섹터 쪽을 하시거나 정유 섹터 쪽을 하시거나 자동차와 뭐 2차 전지류들 이런 쪽을 하시면 크게 좀 실패하지 않은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산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근무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이른바 업적 연봉이 예. 통상 임금으로 봐야 된다. 예. 라는 판단이 나왔죠. 예, 대법원이 오전에 내놓은 판결인데요. 한국 GM 직원 1000여 명이 이제 업적 연봉과 가족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뭐 시간외 근로수당 같은 거를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고심 판결을 내놓았는데 이제 업적 연봉이 통상 임금이다 이런 판결의 취지로 판결 내놨습니다. 이제 파기환송 형식을 취했는데 이거는 뭐 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뭐 귀성여비라든지 휴가비, 개인연금, 보험료 등만 통상연금이 아니라는 취지지 통상적인 업적 연봉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원심을 뭐 수긍한 이제 이런 건데요. 일단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월 기본급 700%를 뭐 이듬해 이제 달별로 나눠서 업적 연봉을 줬는데 이런 것들을 뭐 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다퉜나 봅니다. 그 뒤로 이제 업적 연봉이 전년도 근무 성적이 좌우되는 만큼 뭐 통상 임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는데 1심하고 2심이 좀 엇갈렸는데 네.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좀 유리한 쪽에 서서 업적 연봉도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1심에서는 그러면은 이 업적 연봉이 통상 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예, 얘기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네. 2심은 이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 성적 상관없이 결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입사원에게도 심지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통상 임금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예. 노사 간의 반응은 당연히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 GM 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 예. 법원 판결이 사후적이었다 이렇게 반응을 밝혔고요. 노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임금 산정 부분에서 좀 유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반면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이 여전히 이제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 입법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사용단체인 경총 같은 곳에서는 통상임금 정의를 이제 법률에 규정하고 뭐 제외되는 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런 소송으로 너무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끄는 것보다는
법으로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네. 그걸 뭐 지금 법에서 정확하게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시간을 두면서 여러 사례들을 반영을 해야지 되지 뭐 않을까.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근로자가 정년을 맞아서 퇴직을 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내년 초에 퇴직하는 분들 55세 분들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로 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내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위 48부가 다음 달 기존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이제 삼성카드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몇 분이 이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년 60세 연장도 이 사람들도 적용해 줘야 된다. 이분들은 이제 12월생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퇴직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이 내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에 적용해서 60세 정년을 적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 5년 정도 이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결은 다 근로자들한테는 조금 유리하네요. 예. 요즘 재기청수나 가족의 문제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법정으로 옮겨가서 붙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참 대기업들의 외형이 커지다 보니 소송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땅콩 회항은 사실 외신에 날 때도 좀 창피하긴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서로 또 설전이 오갔다고 하네요. 예, 근데 미국 법원이죠. 이제 미국 뉴욕주의 이제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거기에 소를 제기를 했으니까. 그 승무원이 그렇게 해서 그 승무원과 이제 그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이죠 쪽에서 이제 서로 이거를 어디서 관할 법원으로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구두변론이 펼쳐진 건데요.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승무원 쪽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뭐 이제 정신적 충격 이런 부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뭐 뉴욕 그 공항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정황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뉴욕에서 판단하는 것도 옳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조 전 부사장 쪽에서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 사람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다 이루어진 만큼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불편한 법정보다는 그래도 편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각하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만 하자 이렇게 설전을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롯데가는 일본 법원에서들 다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롯데의 뭐 뿌리가 뭐 한국이냐 일본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건데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규코 롯데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제기한 그런 건데 롯데홀딩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과 관련한 이런 뭐 심리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뭐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변론이 이루어진 건데 지난 7월에 이제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당시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 절차상 결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무효다. 이런 게 신동주 부회장 쪽 입장이고요. 반면 신동주 회장 쪽에서는 해임 결의가 여러 가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었던 만큼 정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결론이 나지 않고 변론 과정입니다. 뭐 굳이 다 한국 법원에서 해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의 문제는 밖에 나가서 잡음을 일으키는 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신규 분양 시장이 엄청나게 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참 분양 홍보들도 많이 하고 모델하우스도 북적거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이 또 많아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는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꼭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주택 그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때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제 올해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48만 가구인데 지난해보다 14만 가구나 늘어가지고 굉장히 화랑에 비치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인허가 물량도 71만 가구여서 그때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그런 내용인데 지금 물량이 뭐 이렇게 많이 공급되는 게 1, 2년 뒤에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밝힌 건데요. 뭐 톤은 뭐 다시 다운됐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을 정도면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우회적인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주택 공급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니만큼 시장 기능에 자동 조절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문가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감안하면은 뭐 미국 금리 인상이 뭐 현실화된다든지 또 금융 당국의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시행될 경우에 내년도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는 한 30% 정도는 줄지 않겠느냐 이런 이렇게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급 과잉에 대한 또 이제 미분양 폭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정책 당국에서 하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예. 네. 비가 안 와도 문제고 또 많이 와도 문제인데 늦가을에 비가 잦게 오다 보니까 농가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뭐 꽃감이라든지 감귤 같은 것들이 지금이 뭐 수확을 해야 되는 수확철인데 최근 생각해 보면 오늘도 뭐 이제 그 눈도 좀 오고 그렇게 되는데 사흘에 이틀꼴로 이제 이달 들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당 과일들의 단맛이나 신맛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이 떨어지면은 내다 팔기도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이미 나무에 달려 있는 그런 열매들도 뭐 곰팡이가 핀다든지 색이 검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이 수확철인데 뭐 과실 껍질이 뭐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멀동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것들은 상품성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비가 와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농촌 주로 이제 과수농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뭐 날씨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 보험도 들고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뭐 재배보험 이런 것들이 판매는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품목들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사과, 배, 뭐 감귤, 단감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은 상담이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재해보험 상품이 뭐 태풍과 뭐 이제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뭐 주계약으로 보장을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뭔가 가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동상해라든지 뭐 호우 피해 이런 것들은 특약으로 보장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농민들일 경우에 주계약만 가입하고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올해 판매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을 동상해 보장 기간이 11월 15일까지였는데 지금이 벌써 11월 26일이니까 최근 열흘간에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들을 농민분들은 좀 알아둬가지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약도 꼭 조건 가입해서 봐서 가입하시고 피해를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됐던 폭스바겐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이 됐다라고 오늘 환경부가 발표를 했지요. 모두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소비자 피해 비상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도 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생생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가 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장치가 조작됐다고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고요. 또 15개 차종에 대해서는 14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피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부분 보상을 하고 한국 고객은 제외가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장치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어디까지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네, 소송 서류를 보내오신 분은 7,000여 명 되시고요. 저희가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분은 2,390명, 오늘 현재. 네. 내일 저희가 추가로 한 400여 분 또 접수하고요. 매주 한 400에서 500명씩 추가 접수 예정입니다. 미국은 네. 이제 대표 원고 2명으로 저희가 10월 23일에 이미 집단소송 소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LA 연방지방법원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환경부가 조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15개 차종에 대해서 판매됐던 12만 5천 대를 리콜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를 했는데 이 환경부의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또 이 결과가 소송에 네.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미 그 폭스바겐 본사가 조작 사실을 시인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결과는 당연한 결과고요. 오히려 환경부가 조작을 확인하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거는 저로서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이번 조사 결과는 소송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라고 보시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죠? 예, 지금 이제 환경부는 이 인증 내용과 다르게 네. 배출가스 기준을 맞췄다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했다 해가지고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인증 자체를 사기로 받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정상 상태에서 작동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인증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속이기 위한 그야말로 인증 시험만을 위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사기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환경부의 입장은 인증 자체는 적법하게 받았다. 다만 인증하고 다르게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입장인데 이건 뭐 중대한 사실 오인이고요.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와 같이 이제 사기로 인증을 받은 거니까 과징금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46조, 48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보세요? 과징금 141억? 규모, 예. 뭐 속된 표현으로 껌값이죠. 예. 미국은 뭐 과징금 최대 규모가 17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공 하나 차이는 나도 뭐 되겠지만 이건 너무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입법이 너무
네. 소홀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러면은 충분히 의도를 한 뭐 일종의 사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네. 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 최대 7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환경 위반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려는 게 환경법의 그와 같은 정신입니다. 아니면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회사 임원이 뭐 징역을 산다든지 뭐 이런 형사 처벌을 받는 걸 원치 않을 테니까 소비자들에게 미국,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검찰 고발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요. 네. 소비자 배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그거는 좀 저로서는 뭐 별로 기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지난 9월에 이미 조작을 예. 폭스바겐 본사 회장이 인정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배상을 검토하지 않았던 거는 후한무치한 거거든요. 그와 같은 태도가 오늘 환경부 발표로 갑자기 바뀐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폭스바겐 본사, 폭스바겐 코리아는 소송에 대한 합의안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들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뭐 상품권이나 바우처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거든요. 예, 미국의 경우에만 이제 그런 거를 굿딜 패키지라 그래서 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소송과 관계없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만 했습니다. 이제 이 금액 뭐 첨부를 하고 AS 좀 해준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네. 저희로서는 이제 미국 고객과 우리 대한민국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이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한 차례 동일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재차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이나 바우처 규모를 보면은 개인당 한 $1,000? 100만 원 정도 가량이잖아요. 네. 이것 역시 그 피해가 날 수 있었던 것의 가능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껌값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네.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과 또 연비 저하, 또 성능 저하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추가 수리비 이런 걸 그런 규모를 고려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또 저희 미국 집단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3배에서 7배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총액을 생각하면 사실 뭐 첨부는 굉장히 소규모의 네. 금액이죠. 그리고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나 또 손해가 있을 경우에 배상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라고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소위 뭐 손해배상 규모가 50조, 100조 이렇더라도 다 견뎌냅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네. 이제 원유가 샜었죠. 바다에서. 원유 유출한 거에 대해서 거의 뭐 80조 이렇게 손해를 물어줬어야 됐는데 그래도 뭐 끄떡없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 입장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충분히 하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이러한 네. 입장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객들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도 법규 집행을 산업보호와 같은 측면보다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고객보호 이러한 점을 더 이제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폭스바겐이 뭐 우리나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분명히 차별하는 거죠. 예. 미국은 이제 그 EPA, 미국 연방환경청, 또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 CARB라 그러는데 CARB 이런 데서 강력하게 법을 집행을 하니까 그 첨불 그 그릴 패키지도 내고 이제 집단 소송에서 합의안도 내겠지만 뭐 큰 규모의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 모든 게 네. 정부가 얼마나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네. 저희 환경부나 검찰이나 한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고객에 대한 그 글로벌 기업들, 한국 고객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그 태도 이런 거가 차별이 네. 없도록 네.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소비자를 갖다가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물건 팔 때는 좋은 소리 했다가 네, 그리고 예. 저희가 미국보다 그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비싸게 주고 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은 더 받아가면서 그러니까요. 미국 고객보다 보상은 안 해주고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소송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최선을 들었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네,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이고요.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지원입니다. 추워요, 밖에? 약간 춥네요. 네, 결이 오는 것 같죠? 네, 이 SNS가 사실은 이 그 휴먼 센싱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NS를 네네. 보면 사람들이 어떤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맞아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재난도 SNS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맞아요. 미리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쓰나미 때도, 일본 쓰나미 때도 SNS를 먼저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건 특히 또 사람들이 민감하게 또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요. 춥다가 제일 많나요? 네, 뭐 춥다. 뭐 그게 이제 마음이 추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몸으로 추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겨울은 이제 날씨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 예. 130만 건 정도가 이제 날씨에 대한 언급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올해 네. 입동이 이제 11월 8일이었더라고요. 지났네요. 네, 네.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 입동이긴 한데 어쨌든 이 소셜상에서만 봤을 때는 이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다라는 네. 거를 또 알 수 있었고 또 첫눈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네.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첫눈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이제 춥다, 쌀쌀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방식인 것 같고요. 또 첫눈이 내리는 날은 또 이 판매량이 뭐가 많이 이제 느는 그런 그 상권하고도 연관이 좀 높거든요. 판매량이 어떤 판매량이? 뭐든지. 뭐든지. 네. 그래서 요새 또 경기도 안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이 또 좀 아. 많이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상점 하시는 분들이나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분석해 볼 필요가 진짜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면 네. 우리 뭐 여름에 휴가 사람들이 생각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휴가 생각날 때 바로 뭔가 예약을 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준비된 그런 SNS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SNS상에서 이제 방한용품 관련돼서는 손난로가 좀 많이 지금 언급이 좀 나오고 너무 있고요. 많이 팔아가지고요. 전 딸내미가 자꾸 사달라 그래가지고 아, 예. 하나씩 두 개씩 사주게 돼요. 근데 뭐 예. 위험하진 않나 봐요. 네. 사람들에게 많이들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재작년 또 잠깐 유행했던 그 뽁뽁이 같은 뽁뽁이,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문풍지 같은 걸로 뭔가 좀 그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는 예, 그런 예.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터일 실내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네. 뭔가 좀 색다른 것들을 패션 쪽으로도 좀 이제 꼭 이제 뭐 난방비
바뀌기보다는 네. 그런 쪽으로도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뭔가 새로운 거 찾고 싶어 하니까요. 저는 겨울이 너무 싫고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단 하나 기다려지는 게 있다면 인간도 겨울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네. 사실 뭐 그럴 수 이런 여유만 상상을, 있다면 저도 사실 예. 그러고 싶어요. 예. 좀 겨울잠 좀 자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일단 네. 난방비나 좀 아끼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 난방에 대한 이야기는 뽁뽁이 얘기 말고도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옷도 좋지만 이제 난방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난방하면 그래도 약간 어려운 이웃들을 좀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네.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에 대한 얘기도 훈훈하게 좀 올라오는 거고. 연탄은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난방 상품으로는 이제 보일러라는 게 이제 가장 연관도가 높은 네. 또 관련해서 이제 전기장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도 올해도 좀 인기인 것 같아요. 그 온수매트. 네, 그 전기장판이 갖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느낌을 예. 온수매트를 쓰면은 이제 좋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온수매트로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면 사실 뭐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예. 들고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처음 나왔는데 이제 난방 텐트라는 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난방 텐트가요? 제가 쇼핑몰에서 좀 봤는데요. 네. 그냥 일반 텐트인데 네. 집에서 이렇게 놓고 그 안에 있으면 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난방 텐트로 약간 이제 그런 야외용보단 실내용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색다르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그러면은 아니에요. 방 안에다 할 수 있는 규모의 뭐 작은 거겠네요. 웬만한 텐트는 정말 큰 거 아니면 방 안에 다 들어가긴 해요. 예, 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실에다가 놓고 예. 뭔가 좀 느낌이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뭔지 야외에서 자는 느낌이 들 수도 아니 근데 있으니까. 난방 텐트인데 난방 기능은 따로 없다면은 난방 텐트라고 부르기는 좀 차별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 그게 막아주는 게 있어서 네. 어쨌든 사람들이 뭐 꼭 난방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네. 기분 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연관이 높은 그런 품목인 걸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사셨어요? 아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날씨에 대한 준비가 점점 색다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겨울에 관련해서 올해 겨울과 관련해서는 이 난방 날씨 말고는 또 뭔가 준비하는 것 중에 새로운 건 없을까요? 새로운 것들은 어쨌든 이 난방 텐트를 갖고 사람들이 뭔가 그 열을 좀 계속해서 안고 싶어 하는 그런 추세가 좀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난방 텐트는 이제 알뜰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효과적인 그런 걸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코타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일본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예. 히터하고 이불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테이블을 얘기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예. 요런 게 지금 또 올해 또 올라오고 또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다는 그런 글들이 지금 있어서요. 얼마나 올해 좀 관심도가 높게 올라올지 실제 구매까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예.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추이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지나보고 판단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다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본에서 다다미 방이잖아요. 네네. 추우니까 썼던 건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뭔가 인테리어 효과가 있고 우리 그 네. 예전에 그 힐링을 위한 그런 아이템으로 그 어떤 그 향기 나는 것들이 인테리어 효과가 있듯이 뭔가 이런 것들도 왠지 건강에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소셜에서 일본의- 언급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 그렇죠. 고다츠에 네. 대해서. 예. 예. 그 밖에는 또 어떤 얘기들을 겨울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 네. 음식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겨울을 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의 또 목적이 이제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장철 관련해서 이제 음식이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추우니까 따뜻한 차 이런 것들 좀 많이 찾고 있거든요. 한 30만 회 정도 이제 언급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건강을 많이들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과일 네. 그리고 이제 고구마 그리고 이제 김장이 다가오니까 김치 이런 순서로 월동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치를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근데
김치도 쌀의 소비가 줄면서 좀 줄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사실 뭐 김치의 그 매출을 SNS에서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다들 찾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게 이번에도 김치이긴 한데요. 네. 그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로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한식에 대한 어떤 좀 요새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그 김치에 대한 또 김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곤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인물로 이제 엄마가 이제 김장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거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다 그게 보니까 아마 저 나이대의 엄마라기보다는 제 윗세대 엄마분들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뭐 고향 네. 느낌이 이제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음식이고요. 저 또래 이제 남편들은 다들 엄마가 담아줬던 김치 좀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향수가 있지 않나요? 네, 저도 네. 뭐 김치만큼은 이제 엄마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네. 그 아이템으로 이제 생각을 제 하는데 딸은 안 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김장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약간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데 꼭 김장을 집에서 해야 돼?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네. 어때요, SNS 또 상에서는? 김장에 대한 감성 비율은 긍정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김장이라는 거에 대한 갖는 이미지 자체가 예. 되게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김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의 차이거든요. 그걸 네, 뭐 그렇죠. 굳이 담가 먹냐, 사 먹냐인데 요새는 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맛이 있고 그리고 내가 몸에 좋다면 꼭 뭐 담가 먹지 않아도 사 먹어도 충분히 그럴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고 네. 뭐 맛있다가 당연히 이제 그 김장에 대해서는 이제 높은 그런 언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가는 그런 따뜻함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장 관련된 인물로는 엄마 다음으로 이제 이웃 그리고 이제 이웃.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같이 그렇게 같이 했죠. 담그기도 예. 했고 또 지금도 고향에서 올라온 김장 김치를 또 나눠주려고 하는 그래서 귀하잖아요. 사실 요새 김장 안 담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주고, 이야,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살아있군요. 예, 고향에서 올라왔다고 먹어보시라고 이제 주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선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이제 되게 보기 드물어서 더 가치를 높이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김장에서 나타나는 좀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보였고요.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담가 먹는 사람들에겐 되게 힘들다, 네. 또 어렵다. 라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김장한 후에 이제 나타나는 후유증들이 있잖아요. 허리 아프다. 그렇죠. 몸살 또, 났다. 예, 그럼 예. 또 뒷정리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이제 김장이라는 게 결국엔 또 갖는 다른 또 좋은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요. 긍정이 부정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장 매트가 뭐예요? 김장 매트라는 게 김장을 한 후에 예. 이 뒷정리를 간편하게 이제 해주려고 하는 매트로서 이제 그 밑에다 네, 다 네. 깔아놓고 예.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치우는. 그냥 확 치워버리는 거. 우리 식당 갔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뭐 깔아놓고 손님 오면 네, 이제 다 치우는 다 치우는. 그런 느낌의 어떤 김장 매트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만능 보자기 같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트렌드와 달리 나가는군요. 네. 예, 오늘 겨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부터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이번 시간은 속쓰림의 완료형을 배워볼 거예요. 겔포스 G-E-L 이 겔에 포스 전미사를 더하는 거죠. 겔포스 겔 성분이 위벽을 빈틈없이 빠르게 감싸주니까 속쓰림 바이바이. 속쓰림은 겔포스, 겔포스 M 보령제약.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취준생 울리는 민간 자격증 피해 사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